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으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2,153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소폭 들어오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의 최고가 경신과 함께 아이폰 부품주 그리고 OLED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쌍용차를 필두로 자동차주들도 일제히 오르는 등 경기 민감주들이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현대차와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고 수소차 섹터도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S퓨얼셀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오늘 장 초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NC소프트의 이틀째 신고가 경신과 함께 게임주들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지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은 끊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챔쇼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강세로 출발을 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저는 역시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닌 그냥 정체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일단 다행스러운 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선주들이 급등한다든지 품절주들이 좀 급등한다든지 거의 시장 끝물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시장에서는 잡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평소엔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해주면서 이거 시장 좀 끝물이겠다,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는 예전부터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돈이 돌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 테마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수소차 테마들과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은 역시나 또 그린 뉴딜 관련주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와 같은 N자 반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우리가 과감하게 중간 정도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중기간, 장기간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단기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라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코스피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2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오려면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역시 아직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라고 하죠. 실물 경제가 조금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 정도의 속도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다 아실 수가 있듯이 기업들의 차입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말은 기업들의 빚, 지금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요, 이번 또 9월쯤 되면 감사 보고서 시즌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쯤 됐을 때 과연 많은 기업들이 잘 버텨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남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작년 같진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을 전부 다 반영을 했을 때 내년 감사 보고서는 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는 지금 중장기 투자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단기 투자를 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테마주를 잡았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수 있는 시장. 뭐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현대건설, 우선주.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점상한가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지바이오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상장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 몰려가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상장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상장되자마자 또 이런 이상 급등 연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았을 때는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최근에 급등했던 삼성, 중공우 보시게 되면은 급등 이후에 96만 원을 찍고 지금은 45만 원 정도까지 거의 반토막이 이틀 만에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하이 리스크는 반드시 하이 리턴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리턴만 쫓다 보니까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라고 한다는 말은요. 초보자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나겠지만 운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고가에 사서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해야 되는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마 장세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사리 누구나 따라붙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전문가들은 테마 장세니까 테마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외칠진 모르겠지만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테마 장세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조심하시고 고가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사는 가격이 혹시나 고점은 아닐지 또는 내가 뉴스에 혹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손절이라던가 어떤 적절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약간 물놀이 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주식을 할 때도 그런 좀 안전 수칙을 지키고 매수와 매도를 좀 하시게 된다면은 조금은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시고 이 테마 장세를 바라보자. 그래서 2200포인트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도 좋기 때문에요. 2200을 뚫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매매를 테마 장세 준비된 대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2200을 뚫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 아직은 투자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관점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정체된 흐름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수소차 관련주나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매매에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뚫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님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오일요. 네, S오일이요. 예, 77,800원에 30%예요. 네, 77,8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거를 선절매를 해야 되나, 그냥 갖고 가도 되나 싶었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6월 9일쯤 네. 한번 아침에 시장에서 추천하길래 샀더니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오일을 7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손절해야 할지 갖고 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2주 전에 아침 방송에서 추천하는 걸 보고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주식은 홈쇼핑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TV에서 좋다라고 나온 뭐 어떤 그 주식들을 그냥 집에서 주문을 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그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하게 되면 그 상품 보통 이렇게 집에 썩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리고 주식도 살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주식은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팔릴까를 생각해보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꾼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홈쇼핑처럼 하게 되면 소비자의 마음으로 사놓고 그냥 묻어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나중엔 중고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다음번에는 매매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예, 매일 보고 저녁에도 또 문연진 보세요? 핸드폰 인터넷으로 보고 그럽니다. 열심히 보고 계시구나. 저는 종목 상담을 할 때 종목만 이야기해드리진 않거든요.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는요, 뭐 방송에서 예. 추천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S-오일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하향일 것이다. 저는 안 좋을 거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유주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기름값이 떨어졌다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기름값 싸지게 되면은 정유 회사 기름을 수입해 와서 정유를 해가지고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유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돼요. 예. 아마 그런 관점에서 추천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틀렸어요. 올라온다고 해서 틀렸어요. 값이 올라온다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제가 과감하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S-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원유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생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죠. 줄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줄다 보니까 생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거기서 뭐 감산 합의니 많이 하면서 뭐 생산을 줄이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 자, 근데 그걸 줄여도 문제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산해서 줄여도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소비는 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올라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정유주가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고가 좀 소진이 돼야 뭔가 또 다시 또 원유 활동들, 뭐 기름 활동들이 좀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진되기 전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역시 시장 전망과 마찬가지로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지금 74,000원에서 77,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줬을 때 거기서 추가 상승 여부를 보고 보유해서 뭐 85,000원까지 가져가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오일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저 4만 원이나 2만 원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주 하향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반등 나올 때 지금 시장 약간 반등 나와줄 때 73,0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지금 지지가 되어지고 있는 66,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전체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잘못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큰 손실이 나니까요. 다음번에는 주의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S-오일 전문가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우하향 추세로 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73,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6,000원 무너지면 전체 손절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IT센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5,920원에 10%요. 네, 5,920원에 10%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게 전망이 있는지 네.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종목 전망도 궁금하시고 언제까지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IT센을 5,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 종목은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네.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과 삼성전자가 5만 원에 내가 샀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동차가 그랜저가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8천만 원에 샀는데 그랜저 어떤가요? 라는 것과 3천만 원일 때 그랜저 어떤가요? 라는 느낌은 확 달라집니다. 네. 강남도 집값이 370억인데요. 어떨까요?랑 37,000원인데요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IT센을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5,920원에 샀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 IT센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생각을 해서 고려하게 되면은 야 이거 5,920원은 전망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한 애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IT센에는 기업만 봤을 땐 전망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가상화폐라던가 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네. 있어가지고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IT 기업들, IT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뭐 한국금거래소라던가 이런 비상장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사들이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5,000원이면은 야 이거는 좀 수익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망이 좋습니다라고 할 텐데 6,000원이면은 아 조금 애매한데요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네네. 늘 말하는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게 6,000원짜리에서는요,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지금 내가 대응을 네.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봐야 되는 자리고요. 네. 혹시나 이게 전망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4,500원이나 뭐 혹시나 4,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 비중을 좀 네. 늘리시고 그리고 매수가를 좀 낮춘다라는 개념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니까 얼굴 빠진다 네.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네. 4,5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전화를 한번 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네. 아니라면은 지금 다시 한번 뭐 시장 반등이 나와준다면 역시 네.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시가 뜨고 빠졌던 저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가려고 했었던 자리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6,5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전망보다는 단기적으로 6,500원대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T센 기업 전망은 긍정적인데 매수가가 살짝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추천드렸는데요. 주가가 4,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여부 한번 들어보시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경우에는 6,5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마블 네. 97,500원에 10%요. 네, 넷마블 97,500원에 10%요. 네, 네, 현재가가 이제 오늘 또 엄청 급등을 하면서 102,000원인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매도를 잘 몰라서. 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 넷마블을 97,5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10%이신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매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팔면 돼요. 오늘이라도 팔면 돼요. 네.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가에 팔려고 하고 내가 제일 고점에 팔려고 하고 뭔가 제일 수익을 많이 내서 팔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네. 만족하고 매도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아. 이유가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지금-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났어요. 그래서 너무 겁나서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수익 났으면 좋아야지. 네, 근데 조금 무서워요. 수익 났는데 왜 무섭냐면 안 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안 팔았는데 아니에요.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게 겁나는 게 뭐냐면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때문에 또 못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 기초적인 이야기 할 텐데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고점에 팔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수익 나기. 그럼 지금 수익 났으면은 매도하면 되고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내가 지금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안 팔았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자꾸 안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가려고 하니까는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못 파는가? 욕심 때문이죠.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수익 좀만 더 냈으면 좋겠다. 아니, 욕심도 됐어요. 욕심 저도 없어요. 없으면 빨리 파세요. 말하고 네. 지금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욕심 없어요 하면서 수익 났는데 왜 못 팔아요? 더 내고 싶으니까 못 파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마음을 잘 갑자기 다스려야 올라가- 된다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고요. 뭐 갑자기 올라갔지만 제가 네.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갑자기 올라갈 때도 있고 뭐 꾸역꾸역 올라갈 때도 있고 질금질금 올라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잘 팔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이 분석이 되고 차트가 좀 잘 봐지나요? 안 봐지나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는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평한 거죠, 그죠? 네. 네, 잘하는 사람 수익 많이 내는 게 맞고 못하는 사람 수익 조금 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옛말에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자기 분수를 알고 딱 거기까지만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저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는 것을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넷마블은 지금 10만 원 뚫고 올라가게 되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는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11만 원까지 지켜보는데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분지족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올라오는데 대응이 어렵다면 팔아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네. 거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빨리 아유,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자님 수익 났을 때 바로 매도하기 어려우시죠? 이번에 3분의 1 정도 수익션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10만 원 돌파하면 11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포스코 케미칼 71,500원 30%. 네, 포스코 케미칼 7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예, 예. 네, 현재가 78,600원이라서 역시 또 수익 나고 계신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이거 좀 더 돌려도 되나 싶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어디까지 좀 끌고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 7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인데 이것도 이제 신고가 종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71,5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주식 지난주,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지난주에 샀습니다. 아니요, 주식 하신 지. 아, 지난주 얼마 안 돼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네네. 네. 두 달쯤 되셨을까요? 일단 예. 제가 이제 어찌됐든 뭐 인생에서는 시청자님이 선배신데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선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더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 또 많은 이제 경험들이 노하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를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린다면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익 났다라고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기뻐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오히려 저는 손실 나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지노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도박판에 갔을 때 첫 판부터 돈을 따서 뭐 두 판, 세 판, 네 판 돈을 따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방심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방심하게 되면 돈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오게 되고 뭔가 여기서 뭔가 1억 천건 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큰 돈 들어갔는데 혹시나 그 큰 돈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본전 욕구 때문에 또 계속 돈을 덜 들고 오게 되고 계속 또 공격적으로 하게 돼요. 예,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가망신의 길이거든요. 예, 맞아요. 네, 제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진짜 경고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뭐 돈이 남아 돈다면요, 그죠? 근데 돈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잘 매도하고 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를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네? 전고점이라는 말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시죠? 예. 네,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주식하신 지 2달 정도면은 공부를 했다면 아셔야 되는 단계인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익 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조금만 경각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도 많으시고 초보자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인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지금 8만 1,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8만 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9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맞고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게 되면은 74,000원이 무너질 때는 그냥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딱 챙겨놓고 이거는 지금 시기가 좋았던 거니까 그걸 좀 명심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안 좋아요. 네, 이거 사셨을 시기와 지금 주식하신 시기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시거나 하지 않고 조금 더 경건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이번에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절반 정도 비중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8만 원 뚫고 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74,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수익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웅제약이요. 네, 대웅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만 원에 90%예요. 네, 14만 원에 90%요.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지금 뭐 팔아야 되는지 의하는 거 있고 자꾸 내려가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대응법이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웅제약을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좀 크십니다. 9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비중을 90%까지 실는 것은 그냥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일단 뭐 어르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들어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대웅제약이라는 것을 매수하신 뚜렷한 이유도 없으신 것 같고 뚜렷한 대응 방법도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대웅제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신뢰 이런 것도 무궁무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참고로 해본다면은 비중이 90%라는 것은요 굉장히 지금 과하게 투자하신 상태거든요. 이게 왜 과하게 투자하게 되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람이 욕심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좀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내가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돼요. 이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욕심에 딱 눈이 멀어버리면은 저 같은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로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매도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고가에 사고 욕심 때문에 비중도 크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찌됐든 저는 대웅제약도 뒤에 뒷심으로 급등은 할 수 있겠지만 무너지게 되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대응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3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절반이라도 또는 절반 이상 70%라도 손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절반이나 70%까지 비중을 줄였다라고 한다면은 1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나중에 뒤에 상승했을 때 수익을 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게 없다면은 역시 13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질 때 저는 절반 또는 전체 손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전체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진입자리 노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만 지지가 된다면 역시 15만 원대까지 돌발 슈팅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 뒷심은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13만 5천 원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자. 근데 13만 5천 원 무너지면은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만 5천 원이 중요한데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절반 또는 모두 매도하신 다음에 더 낮은 가격대에서 공략하시는 방법 드렸고요. 이 가격대가 이제 지지가 되면 15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주식 초보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말에 세미나를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번 지난주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지금 방송에서 제가 뭐 따끔한 말을 많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다 네. 생각을 아. 해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저는 뭐 다른 이제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앵커님은 어때요? 초보자분들 걱정 안 돼요? 걱정돼요. 저렇게 하면 지금 힘들 거예요. 너무 뻔히 보이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주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이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네.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 제가 그냥 뭐 듣고 싶은 이야기들 또는 좋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면 그분들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투자 실패,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각심들을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제하는 편인데요. 네.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까지도 많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와 같이 우선주들 급등하는 거 뭐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 다 누가 끌어올려야지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하신 지 한 2달, 3달 되신 분들 수익 났다라고 좋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도박판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돈 맛을 봐야 사람들이 돈을 더 들고 들어오게 되고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의 원리를 조금 더 제가 강의해 드릴 거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오셔서 조금 따끔한 이야기지만 듣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도움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니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운으로 수익 났을 때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겠죠. 전문가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충고를 해드리는 자리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하기에는 뭐 위치라든가 뭐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에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산업이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매수가가 좀 어정쩡한 데서 매수하신 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가가 이 정도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떠 떨어지게 되면 높은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저점에 가깝게 사서 올라갈 땐 잘 팔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팔아야 될 때 사셨고 지금 사야 될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땐 더 아래쪽에서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요. 손절도 아닌 자리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5,7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걸 보고 5,7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지가 되고 시장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냥 빨리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지금 투자 전략상 얘는 7,600원에 사서 들고 있으면 좋을 것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릴 거고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자 5,700원 이하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리고 추가 매수는 5,700원 부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매수가가 28,800원이고 비중이 15%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28,800원이면 매도 시점을 궁금해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손절을 네, 궁금하신 일단 건가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뭐 네. 손절해야 될까 이게 궁금해요. 매도를 너무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AP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은 잡힌 것 같아요. 굉장히 아래쪽에 탄탄하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고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부채도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이 기업은 재무제표상으로도 안전해 보이고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LCD가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또 살 방향 찾아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빠져준다면 2,200원대에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은 좀 더 아래쪽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2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2만 원, 시장이 버텨주면 22,0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35,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2만 원 또는 2만 2천 원에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데지 컴바인입니다. 코데지 컴바인은 매수가 3,006원이시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단기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코데지 컴바인 이거 지금 누가 상담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마세요, 좀. 이거 품절주가 급등하고 올라올 때 지금 이렇게 매수하신 거거든요. 품절주 급등할 때 이렇게 급등한 거 따라 붙는 거 거의 불나방이에요. 우리가 네. 흔히 불나방 매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나방 어때요? 그 결국 불에 들어가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좋아요, 끝이. 그래서 단기 손절가라고 하는데 이게 팔려고 해도요, 이게 예전부터 품절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은 또 품절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요, 이런 종목들은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다. 그때 우리가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다.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참 좋은 이야기 하기 힘드네요. 네. 일단 어찌됐든 이건 단기 반등이 2,6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600원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난 이렇게 고점 자리쯤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크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2,800원이든 2,900원이든 2,700원이든 손절하시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손절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7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보는 방법은요. 지난 차트를 참고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왔고 지금 그리고 어디까지 빠졌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 찔끔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76,5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손실률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네. 짜증이 나고 그래서 손실률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당장엔 약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통제 같은 거죠. 뭐 암 환자에게 진통제가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암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는 최후의 보루이자 치료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해버리면 비중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는 6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선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유하시거나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 저는 73,500원이나 73,000원대가 무너질 때 만약에 시장도 빠지고 있다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를 굳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전 6만 원까지 지켜보고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6만 원대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방법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반 유튜브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정보 인증이요. 네, 한국 정보 인증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6,900원에 20%요. 네, 매수가 6,900원에 비중 2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섹터가 좀 지나간 것 같아서 혹시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어제 한번 반등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산 가격까지는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정보 인증 6,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런 이제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 가능하시면은 채팅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급등하고 나면 제가 몇 달 기다려라고 하나요? 퀴즈처럼 드려보면은 혹시 방송 많이 보세요? 아니요, 잘 못 봐요. 잘못 출근해가지고, 주식하신 지 직장인이라.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주식하니까 어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저는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요, 제발 한 달만 기다렸다 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딱 한 달 지나니까 5월 26일 고점 찍고 한 달 지나니까 6월 20일쯤 되니까 저점 찍고 다시 반등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면은 수익이 나는 자리인 거예요. 또 빠지면은 더 사도 상관없는 자리인 거죠. 근데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남들 싸게 사고 남들 수익 내려고 할 때 나는 굉장히 비싸게 들고 있으니까 반등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겠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께서 주식을 할 때
남들도 하니까 나도 그냥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그냥 직장 월급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미래가 뭐 있겠어. 또는 저축을 해봤자 금리도 1%도 안 주는데 1%보다 많이 벌면 되겠지 생각을 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결과가 저는 좋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해보시니까 느껴지셨을 텐데 그냥 은행에 맡기는 느낌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아, 네.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잠도 안 오고 뭔가 감정적인 소비도 좀 큰 것 같고 뭔가 좀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딱 그런 게 우리 많은 초보자분들이 겪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요. 이러한 감정은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뭘 공부했나라고 생각하면 뭔가 엄청나게 중점적으로 공부한 건 없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교과 과정대로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소액으로 자꾸 해봐야 되고 내가 뭘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를 막 해봐야 그게 쌓여서 나중에 한 번에 딱 터집니다. 아,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번 매매를 통해서 저는 좀 시장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지금 5,6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소차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자동차 관련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결제 관련주, 공인인증서 관련주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남들이 싸게 사서 수익 볼 때 나는 비싸게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산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는 6,700원, 800원대에서 그냥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내려가게 된다면은 뭐 시장 순환매가 좀 늦어져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혹시나 내려가게 된다면은 역시 4,500원대나 4,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많이 감사합니다. 보세요. 제가 네.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알려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방송 꼭 많이 보세요, 이거. 녹화 방송이라고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5분께서 한 달 정답을 여기 채팅방에 적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세봤는데 5분이더라고요. 5분이시죠? 네, 네.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600원 지지해 주면은 6,700원에서 6,800원 정도 매도해 주시고 내려가면 4,000원쯤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팜 좀 봐주세요. 네, ST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가 4만 원이고 비중이 15%거든요. 네, 4만 원에 15%.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이제 네네. 4만 2천 원대라서 또 수익 보고 계신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거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목표가랑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T팜을 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목표가랑 대응법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목표가라는 건 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교가 경찰대학이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경찰대학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목표는 컸던 거예요. 그죠? 저의 의사였고 저의 결정이었으니까 목표는 경찰대, 서울대였는데 뭐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목표가와 남한테 또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목표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지금 오늘 좀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은요.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뭔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걸 이해 안 한 상태에서 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네. 다른 전문가한테 전화해봐야지 하고 또 거기 전화해서 또 물어보면 내용이 다르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는요,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정말 다르다라는 것은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목표가를 낮춰서 46,000원짜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6만 원, 7만 원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시가가 떴을 때 시가에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가가 떴으면은 더 올라가든 말든 일단 시가부터 나는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매도해야 수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가 뜬 날 그냥 바로 매도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시가가 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7만 원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상담도 받고 내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 뭐가 정답인지 몰라도 저는 정답은 딱 하나라고 봐요. 수익이 나면 정답입니다. 맞나요? 네네. 그럼 지금 여기 현재 자리에서 시가 아침에 팔았으면은 물론 13%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겠지만, 지금 판다고 했을 때도 뭐 아직 한 4% 수익은 챙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아침에 13% 수익도 맞지만 4% 수익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저는 어찌됐든 수익만 챙기면 돼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을 때, 아니 아침에 13% 수익 나오는데 4%에서 어떻게 팔아요? 라고 하면 저는 또 반문이 나가는 거죠. 아, 지금 왜 안 팔았습니까? 그거는 시청자님 그럼 잘못이죠. 이거 100%다 매도하라는 뜻이에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100%는 아니에요. 여기서 네. 일단 우리가 좀 아쉽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네.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 이렇게 시가 뜨고 난 다음에 빠지면은 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갈 때는 내가 한 번 기회를 놓쳤지만, 아유, 두 번째 기회에서는 46,000원대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아, 예.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내가 아쉽지만 이건 내랑 안 맞는 종목인가 보다 하고 그냥 다 팔아버리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러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네. 여기서 수익 안 나도 돼요. 다른 걸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올라갔던 거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저는 현재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 다시 네. 올라올 경우를 위해서 나머지 물량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46,000원대 전량 매도, 그리고 빠지게 네. 된다면은 굳이 본전 이하까지 가져가실 필요 없기 때문에 4만 원 무너질 때는 바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나중에 다른 종목 사시거나 뭐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수익 나면 매도하세요. 네네네. 네, 고민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는 경찰 잘 어울린다는 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46,000원대에서 이제 매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빠지면 4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하시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저거 길어요. 네. 부티지 바이오 뭐라 그러는 건데. 288330.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900원에 5%. 네, 41,900원에 5%.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청자님도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름이 어렵습니다. 매수가 네. 4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손절해라라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욕 먹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손절해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왜 손절을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수하면 되는 거고, 지금 손절하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싸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자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한번 충격이 있을 때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좀 잡히나 싶었습니다. 4490원 자리 정도가 이제 저점이 잡히나 싶었는데, 오늘 그 자리가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그어놓은 까만색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내려갔네요. 내려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말은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계단식으로 계속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눈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가져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전략? 그리고 손절하시고 이렇게 이름 긴 거 있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푸틱스 이런 거 네. 하지 마세요. 저도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아예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갑자기 추천을 들어와가지고 아이 추천해도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고 그 뚝심이 있어요 사람이. 저도 지금 방송 보시면요. 저도 원래 쪽심으로 가는 아이, 사람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게 제 잘못해가지고 아예 주식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이요 정말 중요하고 네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가 갈 길 간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칙 네. 굉장히 좋으세요. 이런 기업들 안 한다라는 원칙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일단 앞으로 이런 기업들 안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요. 조금 이름도 좀 간결하고 짧고 이쁜 거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이름도 이름 이게 뭐야? 브릿지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네. 그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이거. 손절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 기업도 나름 좋은 기업이고 충분히 좋기 때문에 상장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좀 재무제표도 완전 잠식도 있었고 막 적자에다가 지금 상장하면서 조금 개과천선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평가받을 때까지 좀 시간 걸린다라고 보고 지금 자리 전체 손절 의견 드리고 다른 종목을 조금 하자. 근데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바로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오늘도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이 여기가 지금 상승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락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한 1주, 2주 정도만 기다리면 방향 나올 거예요. 방송 보시면 제가 힌트 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향 나오면 제가 그때 지금 매수해도 됩니다 할 때 그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거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손절해라고 제가 몇 번 전량 이야기해드렸는데. 매도 다 한 다음에 네, 손절하시고 현금을 좀 들고 있어라 이건 거죠.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잘 하시고요. 다음번 신규 매수는 시장 흐름 잘 살펴보셨다가 1, 2주일 정도 뒤에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프로스테믹스. 네, 프로스테믹스요. 네네. 네, 이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도 매수가가 4,600원이고요. 네. 60%. 네, 비중 60% 꽤 있으신데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자꾸 한번 5,200원까지 좀 갔는데 그때 못 팔았어.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수익 나신 걸 놓치셔서 지금 굉장히 좀 속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프로스테믹스 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60%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참 힘든 상황인 건 좀 알겠지만 네.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 위로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지금 이거는 이제 매수하신지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주식한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가에 사셨을까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약간 이렇게 휘청하셨죠, 그죠? 네. 뭐 매매 전략이라던가 뭐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휘청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정말 사람 여러 죽이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급등한 기업들도 역시나 잘못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제가 방송에서 제가 제약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약업계의 종사자는 아니지만 코로나는 치료제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감기의 치료제가 있습니까? 네. 감기의 치료제 있어요? 우리 감기 걸리면 치료제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 증상들을 좀 억제해주는 그냥 예. 보조약들이 있을까요? 예. 감기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것은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균은 죽여가지고 치료가 되는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치료제 테마 함부로 잡으시면 큰일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반등 나가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치료제 이야기 다시 한번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셀트리온 저 1상 2상 이야기 다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8, 9월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셀트리온이 한번 제약 바이오 다시 올려준다면 얘도 4,000원 이상, 4,100원 이상 급등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시간 정말 많이 뺏기거나 본전 못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추가 매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7, 8월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4,100원, 4,200원에서라도 빨리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7, 8월쯤에 4,1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 줄이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세요.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신성통상인데요. 신성통상은 매수가가 1,800원이시고 비중은 5%.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신성통상의 경우는요, 뭐 사실 지금 당장 이렇게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기업들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중이 5%라고 한다면은 미련 가지지 마시고 일단 오늘 저점 1,650원 저점인데요. 저거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안 무너진다면 한 번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지금은 1,650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50원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매수가가 14,000원이시고 비중이 30%이신데 오래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14,000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략을 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로 보유하면서 답이 없다 싶으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얘를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 손실만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실력이 있거나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뭔가 탄탄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시간 많이 뺏기는 건 좋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12,000원대까지 뭐 야금야금 지금처럼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오늘도 지금 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10,000원 이하로 빠질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빠질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리아 서키트 10,000원 이하로 무너지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필요한 말씀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쓴소리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오랜만에 독설 모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스윗한 모드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알겠습니다. 좋은 상담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